안녕하십니까. 저는 한세대학에 근무했던 조규삼 교수라고 합니다. 이제 우리 이 한국복음주의 선교신학회에서 특별하게 이제 IC 자격관리국에서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. 그 요청은 이 국제문화교류사, 즉 말하면 인터컬처럴 커뮤니케이터가 어떤 자격증이고 이 자격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저에게 요청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몇 가지 관점에서 이 IC 자격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. 제가 오늘 강의는 크게 6가지의 분류로 강의가 되겠습니다. 첫째는 IC 자격증이라고 하는 과정에 이 자격증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.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IC 자격증의 설립의 배경은 또 무엇인가, 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. 이제 세 번째는 IC 자격의 역할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.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2급 자격증과 1급 자격증, 그리고 IC의 전문가 과정, 그리고 이제 슈퍼바이저의 과정이 어떻게 되고 그 성격은 무엇인가,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IC의 현재 한국에 있는 IC의 지정 교육기관은 어딘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. 아마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제 강의 어떤 부분은 우리 한국복음주의 선교신학회 홈페이지에 IC 자격증에 관한 이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마 저는 그 IC의 이 자격증,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을 이제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IC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IC 자격증을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떤 효과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가 되어지고요. 마지막에는 IC 자격증의 소재에 따른 그 전망이 도대체 무엇인가,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어진 시간에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IC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? 여기 이제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, 물론 홈페이지에 뭐 정확하게 이 사실이 그 규정되어서 나와 있습니다. 여기에 우리가 이 강의 안에 살펴보면 IC는 인터컬처럴 커뮤니케이터다라고 하는 영어 명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. 이것은 소위 우리의 언어로는 국제 문화 교류 지도사의 자격증에 해당하는 그런 자격증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바로 이 자격증은 이 한국복음주의 선교신학회에서 2006년도에 이 학회 소속의 대학과 대학원, 그리고 선교학 출신들이 이제는 모여서 이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어떻게 원활하게 뒷받침하느냐, 그런 이 과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이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내에 IC 자격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운영해 나가자, 그런 취지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IC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국내와 해외에서 국제 문화의 교류와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재교육, 또 문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는 거죠. 특별히 이제는 선교지에서
한국문화교류사역이나 또 현지 문화전가로서 현지에서 사역 비자를 얻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특별하게 이주민 그리고 다문화 선교를 위해 기관의 설립과 또 운영 또 취업 등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IC 자격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다. 이렇게 우리는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큰 두 번째 보게 되면 그럼 이런 IC 자격증의 설립 배경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 시간에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.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특별하게 이제 한국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신학교들이 존재합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이 여러 학문 가운데 신학 파트는 특별하게 자격증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. 물론 이제 뭐 자격증이 우리가 전도사 자격증도 있고 뭐 다양한 이런 어떤 그 부류로 이렇게 신학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초월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.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죠.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이 공부는 실컷 했는데 이런 그 공부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학 또 신학과 관련된 이 부분들 특별히 선교학이라든지 그 외에 뭐 다른 학문들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우리 속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. 하여튼 특별하게 신학 파트는 이 특별한 자격증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.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사회복지학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학부에서부터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게 되면 아마 2급이라고 하는 자격증이 주어지게 되게 되고 2급 자격증 소위에서 몇 년이 지나게 되면 1급 자격증을 소위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증과 이 자격과 그리고 그 자격을 통해서 이 1급 자격증을 또 취득하게 되면 어떤 사회복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정부의 이 기관의 요소에 필요한 부분을 아주 취직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감과 또 사회를 이겨내는 중요한 그 계기를 마련한 자격증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이 신학 파트 가운데는 특별한 자격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. 또 예를 들면 여러분은 상담학과 같은 경우는 또 상담사가 존재합니다. 또 이것이 이제는 뭐 군 상담, 또 경찰 상담, 그리고 뭐 가족 상담, 또 청소년 상담 이런 다양한 상담에 관한 자격증이 이제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자격증의 수요가 많아짐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자격증 소지자들을 어떻게 또 직업에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 논의되기 시작하고 이런 논의가 나중에 이 취업과 관련돼서 자신의 어떤 진로를 효과적으로 결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그렇게 한데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러나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신학 파트는 특별한 자격증이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우리 선교학, 특별히 선교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이제 학문은 신학으로 모아지게 되고 또 신학에 꽂힌 이 선교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학문의 특성이고 학문의 성격인데 이런 귀한 선교학을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아무런 자격증이 공인된 자격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는
또 선교학이 갖고 있는 특성인 특별하게 크로스 컬처럴 미니스트리 타문화권에서의 그 사회가 하는데 이 공인된 무슨 자격증이 없을까? 어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이제는 몇 분의 교수님들이 이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는 그 한국의 대학 내에 특별히 기독교 대학 내에서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하면 사용되어지는 그런 여러 자격증들을 리서치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사실 제가 이 위원장이 되고 또 이제 그 백석대에 계신 우리 손동신 박사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장운태 박사님 또 이제 그 액치에 계신 우리 소윤정 박사님 또 이런 어떤 그 이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 공인된 자격증을 우리가 좀 학생들에게 이 오퍼해 보자. 그렇게 이제 의기투합이 되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구성해서 그 제가 위원장을 맡고 이제는 IC 자격증을 도입하는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 작업을 거쳤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번째 보듯이 이 IC 자격증이 특이한 것은 물론 이제 뭐 선교사 자격증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뭐 선교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선교학을 공부했던 많은 분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자격증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타 문화권에서는 이제 정말 그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명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특별하게 우리가 무슬림권이라든지 이런 그 중동이라든지 이런 무슬림권에 있는 대부분 물론 동남아시아에서도 물론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어떤 그 국가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무슬림이 아주 강한 그런 그 나라들인 것을 보는데 이런 나라들에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선교사를 한다고 할 때 선교사 자격증 이런 걸 가지고는 사실 그 정부라든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필을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야 이것을 조금 명칭을 효과적으로 좀 조절을 해보자.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써져 있는 대로 타문화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명칭을 조정하는데 그것은 선교사라고 하는 뭐 미셔너리라고 하는 이런 자격증 대신해서 인터컬처럴 커뮤니케이터라고 명명을 해보자 이런 어떤 이 위원회 결정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 말로 명칭은 국제문화교류 지도사다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큰 세 번째 IC 자격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하는 거죠. 우선 이제 자격증은 종류가 한 네 종류가 있습니다. 가장 기초적이면서 베이직하다 그럴까요? 아주 기초적인 것은 2급 자격증입니다. 이것은 그 역할이랑 국내외 국제문화교류 전문기관에서 교육 보조라든지 특별히 행정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. 이렇게 해서 2급 자격증을 이제 규정을 했고요. 그다음에 이제 1급 자격증보다도 조금 더 이제 심화되어지고 좀 전문가적인 그런 과정으로 1급 자격증을 이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1급 자격증은 다양한 전문 영역에서 국제문화 교류 사역 지도력을 배양한다 하는 것입니다. 예를 들면 우리가 국내 보면 뭐 이주민 사역이라든지 또 뭡니까 다문화 사역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 해외에 나가서도 실제로 현장 사역이 있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뭘 합니까? 지도력을 배양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있다 할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국제문화 교류 영역에서 실습 지도 또 자원봉사자를 위한
교육을 위한 것이 바로 1급 자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다. 세 번째는 국제문화 교류 및 국제문화 교류의 어떤 관련 기관을 설립하고 그걸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마 1급 자격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이 자격증의 이 역할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물론 우리가 2급이라든지 1급 이런 자격증을 가졌을 때 뭐 2급 자격증을 갖는다고 해서 뭐 국제문화 교류사에게 지도력이 배양이 안 된다 그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2급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점 1급으로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또 전문가 과정으로 또 슈퍼바이저로서 이렇게 점점 예, 전문화된 그런 교육을 이 자격을 통해서 실시하고 이렇게 연구되어지고 또 실행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급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. 자, 그럼 세 번째는 IC 전문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IC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전문 영역에서 국제문화 교류사에게 지도력을 배양한다 하는 것입니다. 또 국제문화 교류 영역에서 교육하고 실습하고 지도한다. 뭐 이런 것은 뭐냐면 이제 전문가 과정이 되게 되면 예를 들면 2급 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강의를 한다든지 또 그들이 2급을 합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든지 아마 이런 영역도 IC 전문가가 가진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지게 됩니다. 또 세 번째 보면 IC 지정교육기관에서 1, 2급 교육 지도를 한다 그랬는데 바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입니다. 대부분 이제 IC 전문가가 되고 슈퍼바이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이 대학에서 이제 뭡니까 성교학 교수로 재림 사역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 선교기관에서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바로 IC 전문가 자격을 취득해서 이제는 선교 동원이라든지 선교 훈련이라든지 또 선교 실습을 위해서 이제 뭡니까 이 선교 현장을 간다든지 했을 때 그때 이제 지도자로서 역량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네 번째는 국제문화 교류 및 국제문화 교류 관련 기관의 설립을 하고 또 운영을 할 수 있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.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 IC 자격의 교육기관을 제가 여러 뭐 다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지만은 좀 특이한 것은 이제 IC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교육하고 있는 그 기관들이 꼭 대학이 아니어도 이제는 교육기관으로서 인증을 받은 그런 기관들이 우리 몇 개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소개를 할 텐데요. 이제 이런 어떤 기관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냐 국제문화 교류 및 국제문화 교류 관련 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IC 전문가 자격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의 어떤 이 자격증의 이 디그리를 보게 되면 슈퍼바이저라 그래서 아주 엄밀한 최고급 기관이다. 또 즉 말하면 이것은 이 IC 자격증을 오퍼하고 훈련 자격 취득을 위해서 이제 뭡니까 이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그런 그 기관이다.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데 IC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다양한 전문 영역에서 국제문화 사역의 지도력을 배양한다. 두 번째는 국제문화 교류 영역에서 교육 실습 지도를 하는 것이죠. 근데 이제 세 번째는 국제문화 교류 영역에서 수련 내용 평가를 하고 인준 및 또 추천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IC 슈퍼바이저가 하게 된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규정을 줄 때 2인 이상의 이 IC 슈퍼바이저가 추천하게 되고 특별히 같이 근무하게 되고 하게 되면
IC 지정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이 자격이 IC 슈퍼바이저다 이렇게 보게 된다. 그래서 어떤 대학에서는 어떤 대학에서는 선교학과가 당연히 존재하죠. 존재하고 또 그렇지만은 이제 학교의 사정에 의해서 전임 교수님을 뭐 한 분밖에 못 두셔서 이제 IC 슈퍼바이저가 한 분밖에 안 계실 때는 에, 슈, IC 슈퍼바이저의 자격을 갖춘 다른 어떤 이 역량 있는 분을 영입을 해서 함께 이제 그 기관을 통해서 이제는 이 IC 자격의 교육을 시키는 그런 어떤 아주 모범된 케이스가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법은 국제문화교류 사역 및 국제문화교류 관련 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된다. 또 그리고 운영하고 또 한 중요한 것은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자격증이 바로 IC 슈퍼바이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아마 6월 달에 우리가 IC 자격증을 오프하는데 또 2급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2급을 가졌다든지 또 이런 분들은 또 1급을 가진 이런 분들은 상위 어떤 이 자격증 예를 들면 IC 전문가라든지 슈퍼바이저 이런 자격증을 취득해서 여러분들 사역에 물론 사역이라고 하는 국내의 사역을 말하죠. 국내의 모든 사역에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졌으면 참 좋겠다.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. 다른 큰 네 번째 보면 IC의 지정 교육기관을 보게 됩니다. 이것도 이제 우리가 홈피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게 되면 대학이라든지 대학원 과정에 이제는 이 지정 교육기관으로서 이미 인준받은 그런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. 여기 뭐 잠깐 제가 소개하면 백석대학교 및 전문대학원, 또 아신대,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이 학부대학원이죠. 또 성결대학교, 또 고신대학교, 또 침신대학교, 또 주한대학원대학교, 또 어디입니까? 이 한세대학교, 어, 이런 대학들이 아주 중요하게 역할들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. 이 한세대학이 안 들어갔네요. 제가 한세대학인데 근데 이 없지만은 분명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다음 기관으로는 아까도 뭐 이야기했습니다. 세계 다문화진흥원. 저는 이제 한세대학을 제가 이 졸업을 하고 이게 한세대학인데 한자가 빠졌죠, 그렇죠? 세대학교가 아니라 바로 한세. 죄송합니다. 이거 세대학교가 한세대학교인데 이 한자가 빠졌네요. 분명히 제가 잘 썼는데도 이런 부분이 있네요. 오케이. 또 이제 하고 이제 기관으로는 세계 다문화 진흥원이 있고요. 제가 이제 원장으로 지금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 IC를 처음부터 주도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장으로 있는 이 기관이 지금 현재 교육관으로서 지정이 돼 있고 또 백석 선교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관으로서 존재합니다. 또 선교교육기관은 백석 교단의 총회 선교훈련원이 있는데 서울 지부가 이미 취득을 했고요. 또 고신 전문인 선교훈련원, 또 침신 전문인 선교훈련원, 또 침신대 세계 선교훈련원 이런 어떤 이 기관들이 이미 이 RC의 교육 기관으로서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다섯 번째 보게 되면요. IC 국제문화교류 지도사의 효과성. 그러면 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우리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뭐 이런 말하고 우리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. 여기 보면 이제는 그 IC 자격위원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 자격증의 인증기관입니다. 여기 민간 자격증 인증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주는 어떤 그런 자격증은 아니죠. 그러나 이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고 하는
이 정부의 산하 기관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 기관들, 한국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교육하고 교육을 마쳤을 때 그 교육을 인정하고 자격증을 통해서 인준해 주는 어떤 그런 제도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 무엇을 통해서 직업능력개발원이라고 하는 이 기관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데, 바로 여기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그 자격증을 평가하고 또 해서 자격이 갖추어주면 인준해주는 어떤 그런 그 일을 하는데, 그 이 기관을 통해서 이 민간 자격증을 우리가 등록번호 2015년도에 5297번에 이 뭡니까 이 넘버로서 이제는 인증기관이 됐다 이런 말이죠. 따라서 이제는 이 뭐 개인이라기보다는 공공성을 지닌 교육 자격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여러분 인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십니다. 그래서 이 국제 IC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공공성을 지닌 자격증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, 근데 참 중요한 것은 해외 선교지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이 IC 자격증이 활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. 왜냐하면 뭐 저는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CCC의 그 간사로 그 재직을 하면서 필리핀에 제가 4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선교사였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우리가 해외에서 이 스테이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비자 문제입니다. 비자.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비자 문제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면, 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으면, 또 비자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땅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비자가 대단히 중요하죠. 근데 이제는 뭐 선교사다. 그러면 뭐 필리핀은 대단히 이 개신교에 있어서 개신교에 좀 열려 있는 그런 그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국가 종교가 완전히 중심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 선교사들은 아무래도 그들이 볼 때는 별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비자를 연장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. 특별하게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동남아시아 대부분, 물론 이제 그 우리가 뭐 불교도 있고 뭐 도교도 있고 다 그러지만 대부분 우리가 또 무슬림들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. 근데 이런 데는 그 미셔널이라고 하는 선교사 비자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컬처럴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는 소위 이 국제 문화 교류사,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문화 교류적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. 또 당신네 나라의 또 한류 문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어를 가르쳐서 우리 한국의 이 기관에 뭐죠 이 회사에 또 공장에 취업시켜서 당신네 나라를 아주 풍요하게 내가 만들겠다. 그럼 바로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나는 국제문화교류사로서 일을 하는 것이다.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물론 선교사이지만은 우리는 어떤 비자의 연장의 효과성을 위해서 또 비자를 받는데 효과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자기가 가진 이 자격증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. 그렇게 됐을 때 여기 말씀드린 대로 해외 선교지에서 비자를 받고 또 비자를 연장하는 데 있어서 근거를 제공한다.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실제적으로 이 앞전에 우리가 뭡니까 IC 위원장을 하셨던, 물론 초대 위원장은 이제 저고 그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위원장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이종우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실제적으로 이 이종우 박사는 백석대학교의 전 교수님, 성교학 교수님이시죠. 지금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이분은 그 정말
그 자기 자신이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까 백석 교단에서 장로교회 교단에서 이 IC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IC 자격증이 효과적이었다. 굉장히 비자 받는데 굉장히 이 중요한 그런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말씀을 듣고 와서 항상 우리 IC의 이 미팅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그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선교학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, 그렇잖아요. 또 독특성을 우리가 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.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. 신학은 공부를 해도 뭐 아무런 자격증이 없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선교학을 공부하면 적어도 이 IC 자격증이라는 이 자격증을 통해서 우리가 자격을 인증받고 우리가 졸업을 하게 되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살려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이 유용성을 우리가 갖는다라는 것입니다. 세 번째는 국내외의 신학계에서 한국 복음주의 선교신학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.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IC 자격증을 한국에서 줄 수 있는 기관이 딱 한 기관입니다. 그건 어디입니까? 한국 복음주의 선교신학회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바로 이 IC 자격증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것은 뭐 한국의 뭐 상담학회라든지 무슨 사회복지학회라든지 그 밖에 무슨 뭐 이 다른 선교학 관련 다른 신학회에서는 다 이 자격을 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유일하게 한국의 복음지 선교신학회만이 이 자격을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아주 독특하다.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이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받게 되면 바로 이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여러분 사회계에 효과적인데 효과성이 있는데 이런 효과성이야말로 바로 한국복음지 선교신학회만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격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상을 높이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 6번째 보게 되면요. 이 자격증을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떤 이 유용성이 있는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요. 첫째는 해외 신학 과정 속에서 취득자가 증가하여 국제적 위상이 향상되어진다. 제가 이제 아마 최근에는 저 기억으로 인도에서 사실은 여러 학생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유용하게 그 나라에서 활용하는 그런 면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IC 자격증이 그동안에 국내에 무슨 선교학도들만 또 선교학 관련 어떤 계시문들, 특별히 선교사님들만의 어떤 이제는 자격증의 취득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이 RC의 자격증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그곳에서 바로 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이제는 이 IC 자격증 취득해서 활용되어지고 있다. 그래서 이제는 IC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또 이제는 해외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바로 이 해외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 성교학 공부를 하고 있는 그 현지 학생들마저도 바로 이제는 한국 복음지 선교신학회에서 오프하고 있는 이 IC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선교 단체 훈련과 또 선교사 육성 과정의 도입으로써 선교 지도력을 형성하고 향상시킨 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자격증이 활용되어진다 하는 것이죠.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뭐 이 IC의 전문가라든지 슈퍼바이저가 되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선교 단체의 강사가 되고 선교 단체의 어떤 지도자가 되고 또 선교 훈련을 하시는 교수님이 되고
또 선교 육성 과정에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력을 갖는 데 있어서 이 IC의 전문가 과정이라든지 슈퍼바이저의 자격증을 여러분 갖게 돼서 나는 이런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련합니다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그 지도력이 향상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어질 것이다.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한국복음주의 선교신학회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. 이것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소지했을 때 이런 중요한 이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주어질 것이다.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세 번째는 뭐 이걸 안 쓰려고 그러다 제가 썼는데요. 취업에 또 도움이 되고요. 또 이제는 전문성을 인정받게 됩니다. 여러분, 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? 이건 뭐냐면 우리가 뭐 사회복지사라든지 뭐 모든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죠. 또 우리가 뭐 대부분 뭐 일반 상담사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 IC 자격증은 독특하다라고 하는 거죠. 독특해요. 인터컬처럴 커뮤니케이터, 이거 국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 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뭡니까 이 자격증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 명칭에 써져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그 회사 같은데 이렇게 그 자격증을 내밀었을 때 그들이 관심을 갖고 이게 뭐냐, 또 이 자격증이 또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냐, 이렇게 해서 면접을 한다든지 또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그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로 자리 잡아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면접을 통과하고 취업을 하게 되는 그런 취업에 도움이 되고 또 이 사회에서 또 신학계 내에서도 또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IC 자격증 가운데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 6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사실 드렸습니다. 뭐 여러분들이 그 잘 아시다시피 첫째는 뭡니까? IC 자격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. 그 IC가 뭐라 그랬습니까? 여러분 아주 이것은 또 여러분들이 그 과제로 또 이 뭐죠? 이 학회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. IC 이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?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국내와 해외에서 국제 문화의 교류와 관련된 재교육 또 문화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. 또 선교지에서 한국 문화 교류 사역이나 현지 문화 전문가로서 현지에서 사역 비자를 얻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또 국내에서도 이주민 또 다문화 선교를 위해 기관 설립과 또 취업 등에 매우 유용할 수 있다,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또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? 이 IC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IC는 인터컬처럴 커뮤니케이터다라고 하는 약어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고, 이거는 2006년도에 한국복음주의 선교신학회에서 이제는 대학에서 선교학을 이 공부한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격증을 가지고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자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. 두 번째는 자격증 배경은 제가 한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. 첫째는 뭡니까? 또 신학 파트는 특별한 자격증이 없는데 이제는 우리가 선교학에서 바로 이 IC 자격증을 독특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고요. 또 선교에 갖는 특성인 타문화권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공인된 자격이 필요해서 바로 공공성을 가진 자격증을 우리가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것이 선교 현지에서 이제는 특별히 무슬림권이라든지 이런 현지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명칭을 이제는 인터컬처럴 커뮤니케이터, 즉 말하자면 국제문화교류 지도사로 명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, 이 자격증은 4가지의 종류의 자격증이 있다 그랬습니다. 2급과 1급과 전문가 과정과 또 슈퍼바이저의 자격증이 있다,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이 지정기관이 한국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, 아마 지정기관은 여러분들이 그
한국복음주의 선교신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 기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IC 이 자격증이 가지고 있는 효과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해외에서 특별하게 비자 연장을 한다든지 할 때 대단히 효과적이고, 비자를 받을 때 이 인터컬처럴 커뮤니케이터, 자신은 이 국제 문화 교류사이기 때문에 문화 교류를 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. 그렇게 이제는 이 주장할 수 있고, 또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자격증이 존재한다,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또 선교학의 유용성과 독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자격증이 필요하고요. 또 복음주의 선교신학회 위상에 있어서 대단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? 자격증 수주에 따른 전망은, 첫째는 또 해외에서도 이것을 자격증 취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게 되고요. 또 선교단체 훈련과 선교사 육성 과정의 도입으로 선교의 지도력이 형성된다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취업에 도움이 되고 사회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이 자격증 소지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제 그 결론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. IC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교 사역이 더 풍성해지는 아주 효과가 있어지기를 제가 기대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아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